미국 K푸드 열풍의 중심에 있는 비비고의 왕교자 만두를 만들고 있는 CJ 제일제당의 슈완스 인수 사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자료는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지에 2021년 8월에 25권 3호에 게재된 자료인데, 저자는 노태우, 최지훈, 김정근, 이강문 선생님들로서 우리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의 김남균 선생님이 자료 썸머리한 거를 제가 원문, 본문과 더불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CJ제당이 굉장히 요즘에 확장을 많이 하고 있고, CJ그룹 산하에서도 핵심 계열사로 음식에 관련된 아주 재미있는 사례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들 비비고의 왕교자가 미국이라든지 해외에서 지금 코리안 푸드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을 이 자료를 통해 갖고 실감나게 알 수 있는 최신 자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선 목차를 보면은 본 CJ 제일제당의 미국에서의 슈완스 그룹으로 왜 인수를 하였는지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만들게 된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CJ 제일제당이 미국의 설립과 미국 시장의 성장에 관련된 현황 자료 설명드리고, CJ 제일제당의 그다음 슈완스 컴퍼니 M&A를 어떻게 했는지 그 과정과 내용 설명드리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CJ 제일제당이 미국에서 M&A를 통해 갖고 경쟁력 있는 글로벌 컴퍼니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죠. 서론해 보자면은 CJ 제일제당은 비비고 만두 제품을 선두로 해가지고 2020년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단일 품목으로서 매출 1조 원을 달성했죠. 만두만 팔아갖고 1조 원을 했어요. 특히 만두는 간편 요리라는 고객들의 니즈와 적절한 현지화 등으로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고, 슈완스 등 현지 업체와의 M&A를 통해 미국 시장을 공략한 결과 2016년도에 만두 시장 점유율을 1위를 했죠. 비비고가 이전에는 2016년 이전에는 중국계 기업의 만두들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대만의 딘타이펑이라든지, 중국 하면 또 만두가 원조 국가였잖아요. 그거를 이제 미국 시장에서 뒤집고 2016년도부터 드디어 만두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그래서 본 연구를 한 배경은 CJ 제일제당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 시 M&A 전략의 성공 여부를 조사하기 위함이고, 연구 결과 현지 업체와의 M&A 제품의 현지화를 통해 해당 시장의 시장 장악을 확대할 수 있다. 연구 대상으로 M&A를 통해 성공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한 CJ 제일제당을 선정했고, 연구 과제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미국 식품산업 분석을 통한 CJ 제일제당의 성공 원인을 분석하고요, 현지 업체인 M&A의 위험성 및 성공 전략을 추가적으로 분석하고요. 연구 목적을 요약하자면 해외 현지 업체와의 M&A 전략 및 성과를 분석하고, 해외 시장 진출 희망 업체에게 성공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본 자료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자료에 CJ 제일제당의 설립과 미국 시장 성장에 관련돼 보면은, 일단 CJ그룹의 지분 구조를 2019년도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 이재현 회장 및 특수 관계인이 CJ주의 43.3%의 지분을 갖고 있고, 그 산하 계열사의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CJ 제일제당, CJ 프레시웨이, CJ 푸드빌, CGV, CJ E&M 등 통해 가지고 문화사업에 관련된 영화, 음식, 식재료 유통, 제일제당, 네트워크스, 그 제일제당 안에는 시푸드와
CJ 대한통운을 소유하고 있는 이런 지분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이 돼 있고요. CJ 제일제당의 미국 시장 진출 방식은 그린필드와 브라운필드로 나뉘는데 여기서는 이제 브라운필드를 통해 갖고 인수합병을 했는데 보시면은 그린필드라고 하면은 투자 대상국의 완전히 새로운 법인과 생산 시설을 세우는 투자 방식을 우리는 그린필드 방식이라고 하고 브라운필드는 이미 갖추어진 피인수 기업의 시설과 경영 자원을 흡수하여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는 거를 우리는 브라운필드 M&A라 얘기를 할 수가 있고 CJ 제일제당은 이러한 브라운필드의 이점을 활용해 갖고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최초에는 OEM으로 진출을 시작했고 이후에는 이제 적극적인 인수합병 브라운필드를 통해 갖고 빠른 시간 안에 성장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다음 CJ 제일제당의 미국 시장 성장 전략은 현지화 전략, 최초의 전자레인지 조림 및 소스에 담가 먹을 수 있는 현지 문화 고려하여 나뭇잎 모양의 트레이 등을 도입했고 투트랙 전략으로 얇은 만두피와 고기 및 야채가 많은 한국형 만두와 현지인 특성화 제품을 동시에 출시하는 등 투트랙 전략을 썼고 마케팅 전략으로는 가수 싸이의 강남 스타일 및 PGA 골프 대회 후원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도 실시했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CJ 제일제당은 차별화와 고급화 선호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현지화 전략으로 기본 1위 기업이던 일본의 아지모토 제품을 제치고 미국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중국이라든지 일본들이 이렇게 만두라든지 이런 것들이 1위를 달성하고 있었는데 2016년 이후부터는 우리 CJ 제일제당에서 당당하게 매출액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게 됐죠. 2016년 글로벌 만두 기업의 매출액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완차이 페리라든지 삼전, 시니엔, 아지모토, CJ 제일제당 해갖고 5위였고요. 이 앞에 이제 중국이나 일본 기업들이 쭉 있었는데 매출액 만두 매출액만 보더라도 쭉 계속해서 급성장하고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지모토 일본하고 이제 주로 비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지모토는 벌써 100년이 넘은 설립 연도를 갖고 있네요. 1907년도 링링 덤플링이라는 만두로 좀 유명했나 본데 우리나라 그 대표 만두는 비비고 만두로 출시해가지고 매출액이라든지 연도별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 이런 것들을 쭉 비교를 해봤을 때 아지모토에 비해서 매출액이 우리가 한 20% 정도 높고 일본에 비해서 그 다음에 순이익도 좀 영업이익에서는 좀 큰 차이가 없고 단기 순이익이 한 50억 정도 더 높게 나오고 있네요. 이러한 경쟁 업체를 이제 누르고 계속 해갖고 성장을 해 나가고 1위 자리를 만두에 있어서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속된 핵심 전략 우위를 가지지 않으면 언제 또 이렇게 1위가 뒤바뀔 수 있죠. 다음으로 이제 M&A 추진 배경과 내용을 좀 보자면 2017년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냉동식품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규모나 이런 걸 보면은 달러가 억 달러인데 216억 달러 이상 미국이 돼 있고 그다음에 독일, 일본, 이탈리아 순으로 돼 있는 이런 자료가 있는데 미국 냉동식품은 주변 사업 확장 및 성장률이 높게 예견되어 중요한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고 미국은 건강식에 대한 관심 확대로 냉동식품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 냉동식품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간편식이고 한번 얼려 있었기 때문에 맛이나 이런 것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냉동식품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종류를 다양화해 가지고 건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업이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죠. CJ는 매출액의 50%를 비비고 만두에 의존화가 있고 생산 기지 부족으로 인해 독자적인 미전역 관리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미국 시장 내 약점 극복 및 사업 확장을 위해 슈완스 컴퍼니를 인수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미국도 이렇게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굉장히 인구 밀집도도 높고 그다음에 경제가 많이 성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부 연안, 여기 미국의 동부 연안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중국도 마찬가지로 동부 연안을 중심으로 해갖고 발전을 해갖고 경제적으로 이제 많이 성장을 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완스 컴퍼니 본사의 미국 공장 분포도가 주로 동부라든지 이런 데 연안을 중심으로 많이 발달돼 있다는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수 후의 경영 성과를 보면 CJ 제일제당이 시완스 컴퍼니를 2조 원 가까이 들여가지고 인수를 했는데 2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2조 원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래서 CJ 제일제당 입장에서도 기업의 사활을 걸 정도로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전 조사라든지 이 그 컴퍼니 M&A를 통해 가지고 많은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CJ 제일제당은 코로나19 시기에도 시완스 인수를 통해 획득한 B2C, B2B 유통망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코로나가 오히려 CJ 제일제당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됐죠. 사람들이 외식이라든지 식당 출입을 자제하고 집에서 밀키트라든지 이런 냉동 식품이라든지 이런 걸 집에서 많이 해먹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 갖고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라든지 배식 유통업체 이렇게 해서 기업 간 거래까지 큰 폭의 성장을 이루었다. 시완스의 유통망과 CJ 제당의 높은 수준의 식품 제조 연구 개발 역량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가지고 시완스 컴퍼니 인수 후에 CJ 제일제당의 재무 성과는 이렇게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이 꽤 한 20% 이상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좀 줄어들긴 했지만 단기 순이익이 요게 처음에는 이제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시완스 컴퍼니의 재무 성과도 이렇게 보면 19년도부터 20년도 분기별로 해갖고 점진적으로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메리츠 종합금융증권에서 분석한 보고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CJ 제일제당은 국내 시장에서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K푸드의 세계화를 목표로 해외 시장 진출을 결정했는데 이는 인근 국가의 진출 용의 및 거대 시장 식품 시장을 장악하기 위함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뭐 여기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 이런 데도 있고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 거점을 해갖고 계속해서 거대한 식품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진출하고 있고 미국 시장을 위해서 한식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서양인에게 익숙한 랩핑 푸드인 비비고 만두를 중심으로 시장을 확장했다. 랩핑 푸드 하면은 우리가 이제 만두를 만들기 위해서는 만두피라는 이제 밀가루 껍데기가 있잖아요. 요거에다 이제 고기라든지 이런 내용물을 넣는 랩핑, 싸는 푸드의 시장 확대가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고요. 미국 시장의 유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다양한 유통망을 보유한 시완스 컴퍼니를 인수했고, 그 다음에 CJ 제일제당의 우수한 식품 제조 능력과 현지 강력한 유통망을 가진 시완스 컴퍼니의 인수는 기업의 M&A의 대표적인 윈윈 사례로 주장을 하고 있죠. 철저한 현지 시장 조사를 통한 제품의 현지화, 지속적인 제품 개발, 그다음에 과감한 투자 등을 통해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을 이겨내고 더 큰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CJ 제일제당이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티칭 노트에 관련된 원문을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자료는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지 2021년 8월에 실린 원문 뒤에 티칭 노트라는 것이 이렇게 붙어 와 있어요. 그래서 이 티칭 노트를 통해 갖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우리가 배울 점이 무엇인지를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앞에 자료는 이제 파워포인트는 사례 연구된 핵심 내용들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시놉시스 개요나 뭐 전체적인 줄거리에 대해서 좀 보자면은, 김치나 비빔밥보다는 한국과 다른 문화권의 소비자에게도 익숙한 랩핑 푸드인 만두로 K푸드 열풍을
이루어 나가기로 결정을 했고요. 2001년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OEM 방식으로 미국 시장에 최초에 진입을 했고요. CJ 제일제당은 주력 제품인 비비고 왕교자 만두를 중심으로 냉동 만두 시장 점유율이 국내 식품기업 중에 단일 브랜드로 매출액 1조 원을 최초로 돌파를 했고, CJ 제일제당의 성장 전략에는 적극적인 인수 합병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피인수 기업인 슈완스 컴퍼니를 통해 갖고 이 회사가 지니고 있는 핵심 역량 자원을 흡수하여 핵심 역량을 강화하면서 재무적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이 자료에서는 다루고 있고요. 인수합병 전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인수 프리미엄을 지불하거나 인수 후에 통합에 실패하면서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2조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들여갖고 인수를 했기 때문에 다른 기업하고서 이제 인수 경쟁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출혈이 굉장히 크고요. 이런 실패 사례로 LG전자가 1995년도에 디지털 TV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제니스사를 인수하고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다가 99년도에 미국 법원에 기업 회생 계획을 제출할 만큼 경영에 어려워진 사례는 LG전자의 대표적인 인수합병 실패 사례로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 이런 게 바로 이제 승자의 저주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CJ 제일제당은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준비를 많이 했고요. 그 전에 미국의 애니천이라는 기업도 인수했고, 옴니라는 기업을 인수를 통해 갖고 미국 현지에서 생산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슈완스를 인수했고, 이 회사는 CJ 제일제당의 미국 시장에서 낮은 인지도와 제한된 인프라를 갖춘 CJ 제일제당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줬고요. 그 다음에 인수 합병 이후에 코로나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의 냉동식품 수요가 급증한 것에 대해서 이제 대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죠. 그 다음에 냉동식품을 뛰어넘는 상온 가정 간편식인 밀키트 시장으로 사업 활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계기가 됐다. 그래갖고 이를 통해 갖고 M&A의 특징, 과정,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우리가 토론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자료를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배울 점은 크게 티칭 포인트로 기업의 성장 전략인 브라운필드 투자 개념, 앞에 이제 그린필드에 대해서 개념을 말씀드렸고, 인수합병 의사 결정이라든지 인수합병을 통한 경영자원의 획득과 성장 과정, 그 다음에 기업 성장을 위한 사업 확장 가능성 등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학생들에게 이런 우리가 질문을 갖고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데, 브라운필드 투자를 하게 된 CJ 제일제당이 장단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설명을 해줄 수가 있고요. CJ 제일제당은 이와 같은 인수는 타당한 전략적 의사결정이었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CJ 제일제당은 피인수 기업인 슈완스 컴퍼니와 어떤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 이렇게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비고 왕교자가 대표적인 K푸드 제품으로서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더욱 글로벌화되기 위해 강화돼야 될 그것이 무엇인지 논의해 봐야 되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 시장이라든지 아시아 시장에서 확고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방안이 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기 브라운 투자의 장단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기존의 해외 투자 진입 방식에는 루트의 이제 방식이 있었는데, 뭐 통제의 필요성과 시간, 자원 투입 및 위험도를 기준으로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방법의 발전 과정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꼭 요 모델로 해갖고 시간에 따라 또는 통제의 필요성, 그다음 위험의 정도, 자원 투입 정도에 따라 갖고 뒷부분에 이제 그림으로 좀 설명하겠지만, 루트의 모형대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충분한 역량을 축적했다면 이러한 진화론적 관점의 과정 루트 모형을 따르지 않고
바로 브라운필드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 갖고 진출할 수가 있는데, 그린필드와 브라운필드의 그 장단점을 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생산 효율성 측면, 시장 진입 속도,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비교를 한 게 있는데, 그린필드에서는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높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 비용과 자본을 많이 들여가지고 계획에 맞춰가지고 생산을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을 수가 있고요. 브라운필드는 기존 기업들을 상대적으로 낮게 변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좀 낮을 수도 있고, 시장 진입 속도 측면에서도 뭐 많은 돈을 들여갖고 새롭게 하니까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브라운필드도 상대적으로 시장 진입 속도가 빠를 수도 있는데,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브라운필드를 통해 갖고 시장 진입 속도를 확 높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기존의 유통망이라든지 브랜드 인지도라든지 이런 게 다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에서는 시장 진입 속도가 오히려 브라운필드가 더 높을 수도 있다.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이 그린필드에서는 처음에 벌써 다 오픈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이 낮고, 브라운필드에서는 상대적으로 추가 발생 비용이 높을 수가 있는데, 인수하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확실하게 확보를 못하고 내용 정보를 모를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린필드와 이런 것들의 장단점을 잘 파악해주는 내용들이 이렇게 개념이 나와 있고, 최적의 생산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브라운필드에서는 기존 시설을 그대로 혹은 개선하여 사용함으로 현지 시설을 자사의 계획에 완전히 맞게 조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린필드에 비해서는 효율성이 약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루트의 이제 1994년도에 자원 투입, 위험의 크기, 통제의 필요성, 시간의 지남에 따라 가지고 뭐 최소의 비용과 그다음에 최소의 위험의 크기, 시간이 적게 들어간 간접 수출에서부터 단독 투자까지 이렇게 쭉 확장되는 이런 루트의 점진적인 성장 모형을 설명하는 그림이 있고요. 이제 CJ 제일제당은 2005년도에 애니천이라든지 2006년도에 옴니 등을 인수를 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TMI를 2012년도에 인수했고, 2018년도에는 카히키를 또 인수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슈완스를 2018년도에 인수를 했죠. 그 다음에 그 슈완스를 인수하게 된 배경 중에 이 전략적 타당한가를 물어봤을 때, CJ 이재현 회장님이 2020년까지 매출을 100조 원과 영업이익 10조 원 달성을 목표로 그레이트 CJ를 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세계 사업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달성하기 위한 월드 베스트 CJ라는 경영 비전을 발표했고, 이러한 그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CJ 그룹이 최대 인수합병을 2조 원을 들여갖고 슈완스 컴퍼니를 했죠. 그래서 미국 내 공장 17개, 물류센터 10개, 연구개발센터 5개, 배송 차량 4,500대, 3만 점의 식품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슈완스 컴퍼니를 인수하면서 급속도로 이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려고 노력했고,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크게 증가한 냉동만두와 냉동피자 등 간편식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수월해졌고, B2C 채널에서의 매출이 크게 늘어났고요. 2020년 기준으로 해갖고 분기별마다 매출액이 7천억 원으로 기록했고, 황금알을 낳는 거의가 됐죠. 4분기 치면은 벌써 2조 1천억 원의 엄청난 매출을 했죠. 슈완스 컴퍼니는 학교, 병원, 레스토랑 등의 다양한 B2B 채널까지 보유하고 있어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21%를 B2B에서 가져올 수 있고요. 세 번째, 피인수기업 슈완스 컴퍼니는 어떤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나? 앞에 이제 배경을 말씀드렸고, 추가적으로 이제 시너지 창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슈완스 컴퍼니 인수를 하면서 기존에 5개뿐이었던 CJ 제일제당의 생산 기지가 22개로 대폭 늘어났고, 슈완스 컴퍼니의 미국 전역에 걸친 물류, 유통, 영업망, CJ 제일제당이 확보하게 되어 코스트코 등 일부 대형 유통 채널망에만 집중했던 것을 CJ 제일제당 브랜드 제품이 미국 시장 곳곳에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슈완스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다음에 슈완스 컴퍼니는 세계 최대 식품 시장인 미국의 냉동 피자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다투는 기업이기 때문에 슈완스 컴퍼니의 냉동 피자 연구 개발 및 제조 기술과 CJ 제일제당의 국내 시장의 교섭력이 합쳐진다면 CJ 제일제당의 국내 냉동 피자 시장 부분에서 우위를 점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슈완스의 대표적인 레드 바론이라는 냉동 피자 제품을 국내 고메 피자와 라인업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갖고 제공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참고 문헌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최근의 자료를 막 활용을 해 갖고 요 사례를 통해 갖고 이제 비비고가 어떻게 이제 미국에서 마케팅 브랜드 구축을 했는지 아니면 유럽으로 어떻게 시장을 확장해 나갔는지 추가적인 연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